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와 광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 과연 기존의 합성 비타민제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어떤 출발 물질에다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물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끓이는 겁니다.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즙을 짤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추출하는 공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연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위에 다른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제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차이인데요. 천연물에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비타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물질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다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체 내에서 흡수하고 대사되고 변화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천연 비타민이 합성에 비해 체내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 자료 화면 공유하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제 목소리 잘 나오시죠? 괜찮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인 감사합니다. 긴장 다 풀렸고요. 항상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취미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강의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오늘 에너지 잘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동영상이 꽤 오래된 동영상입니다. 그죠? 꽤나 오래됐고, 저는 이걸 휴대폰에 꼭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해요. 밥만 잘 먹으면 된다던데 라는 얘기하면 아까 토양성 미네랄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맞습니다. 밥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동영상 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영양제가 또 약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영양제 고르는 방법,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거든요. 혹시 좋은 영양제 고르는 방법 아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또 뒤에 있는 천연과 합성 비타민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슈가 많았죠. 예전부터. 그죠? 천연이다, 합성이다. 이렇게.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100% 천연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는 바로 그냥 식물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 바로 채취해서 바로 먹는 그게 천연 비타민일 거고, 그죠? 100% 되는 건 없지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6개월 이상 같은 제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동영상 두 개를 꼭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 Y 유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Y 유틸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이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설득력을 굉장히 잘 알아서 이렇게 남들을 잘 설득하시는 직업이 있어요. 그죠? 얘기하면 끔뻑 넘어가는 직업들인데 그 직업 두 개가 사기꾼과 교주거든요. 사기꾼과 교주의 차이를 아세요? 너무 설득 잘하잖아요. 막 하면 사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사기꾼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 고단수인 사람은 교주입니다. 사기꾼과 교주의 차이는 물론 이제 남들을 잘 속이죠. 설득을 잘하고. 하지만 사기꾼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지 않는데요. 근데 교주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는데요. 그래서 교주가 훨씬 레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스토리나 이렇게 와이 아메이나 와이 유틸라이트에 나의 스토리가 꼭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 설득이 충분히 돼야만 다른 분들한테 전달력이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마이 스토리를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딱 1분짜리, 30초짜리, 뭐 5분짜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직업이 원래 이제 IT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홈페이지가 오늘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트가 안 열려. 로gin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큰일 났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미 사이트 같은 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그걸 이제 밤에 프로그램 개발을 코드 작업을 하고 설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낮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강의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내일 오픈해야 되는데 내일 아미 홈페이지를 오픈해야 되고 마이랩 지금 굿모닝을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를 바꿔달래요. 근데 코드를 1을 하나 넣은 거랑 0을 하나 넣은 거랑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을 잘못 넣어버리면요. 0이 들어가지 않으면 숫자 하나 때문에 에러가 팍 나버립니다. 난리 나겠죠. 제가 그 몇만 명, 그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몇만 명한테 억수로 욕 들어먹겠죠. 얼마나 밤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마감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인 또 아메이 본사랑 저랑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서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다르지.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40대에 했었는데 이게 제 건강검진 결과거든요. 만성 미란성 위염, 기관지염, 그 다음에 지방간, 비만. 그래서 제가 이제 겪고 있었던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밤마다 일을 하니까 이렇게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1년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기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늘 이제 감기약을 달고 살았고 어느 날 어떤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아니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내버려 뒀냐고 빨리 병원 가 사진 찍어보라고 폐 사진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은 이제 소아과 병원이라서 사진 찍어서 이제 방사선과에가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내가 큰 병에 걸리면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걱정? 가족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이 참, 우리 애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미 공부를 하면서요. 현대학이 갖고 있고 자연요법이 갖고 있는 이 표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랬더니 기침하는 증상이 똑같은 기침의 증상이지만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걸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죠. 감기가 걸려도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천식이 있어도 기침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 염증 식도염. 예, 그때 제가 그 담배를 하루에 세 갑, 두 갑 이렇게 피웠고, 지금 끊었습니다. 지금 끊었고, 그건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다 해서 관점이, 이거 증상 부분을 봐야 될 게 아니고, 부분을 봐야 될 게 아니고, 원인과 몸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치료 대상이 증상 억제보다 원인 치료가 중요해서 제가 이제 염증 식도염이라는 걸 제가 제 증상을 알게 된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염증 식도염과 관련되는 이제 영양소와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병원 치료를 함께 병행했더니 이제 그게 기침이 사라진 거죠. 지금은 이제 그때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최근에도 기침을 좀 하면 조금 남들보다 좀 길게 가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예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의 주치의가 내가 되는 거죠. 왜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개개인의 DNA를 갖고 있고 우리가 또 배웠지 않습니까? 개개인마다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나의 주치의가 되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내가 되는 게 1번이고 그래서 제가 이후부터 그럼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세로라 씨 감동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아세로라 씨 대용량을 스폰서님부터 선물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모님이나 와이프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양제를 주면 책상 안에 이렇게 딱 놓고 먹지 않았거든요. 왜 먹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책상 안에 늘 이제 유통기한 지난 비싼 영양제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제가 그 메가요법으로 이렇게 3개월짜리를 한 일주일 만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시간마다 5개씩.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이게 뭔가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감동을 좀 주는 게 그죠 좀 멋진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잘 살았던 게 아니고 관계도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밖에 사회생활도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를 하지 않아서 잘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뭘로 잡았냐면, 이제 건강 전문가로 잡고, 이제 그때부터 봤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디오를 계속 반복하고, 노트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한 장 딱 정해서, 딱 이렇게 계속 정리했죠. 외우고. 이게 의학하고 법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에 새겨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스토리를 갖고 계실 건데 그게 30초짜리, 1분짜리 짧게라도 이렇게 갖고 계시면 자기 설득 이해도 되지만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특히 이 세 가지를 딱 초점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뭐냐면 필요성.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강의를 만약에 본사에서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늘 체크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오메가3를 필요로 할까? 이 사람 오메가3가 필요할까? 네. 그러니까 필요성을 왜 느낄까라는 부분에 체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선택 기준이 뭐냐? 이거 있죠.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효율성, 효과성. 네. 네, 그런 것들이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뉴트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은 선택 기준이 저는 가장 세 개로 보는데, 첫 번째가 안전한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먹거리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안전한 게 중요하죠. 오염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안전한 거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효과성. 먹었는데 효과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효과성도 있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개인한테 맞춤형이냐. 네.
그죠? 개인에 맞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항암 치료에도 개인한테 맞추면 비용이 엄청 올라가죠, 그죠? 표적 항암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냥 일반 항암제를 쓰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현실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영양제 잘 안 먹겠다. 영양제 먹어서 뭐 하겠냐. 밥만 잘 먹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료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쌀의 영양 분포를 보면 쌀lun의 영양분 66%가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이 쌀lun에 굉장히 많고 쌀게 29%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는 영양제가 5%밖에 들어있지 않죠, 탄수화물. 그런데 우리가 이 쌀을 먹을 때 도정해서 먹지 않습니까? 다 깎아버리고. 쌀lun과 쌀겨는 다 깎아버리고 백미만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백미가 들어가서 이 백미를 소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부족해진다? 우리 몸속에 비타민, 미네랄이 몸속에 있는 게 소요되기 때문에 밖에서 넣어주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에는 그 껍질과 거기에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소화될 수 있는 소화효소의 원료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먹는다. 그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필요성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가 왜 뉴트라이트냐라는 부분인데, 요즘은 짧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탁 추가해서 하던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크게 이렇게, 첫 번째가 90년 전통의 철학과 전통, 그 다음에 1934년 비타민 미네랄 세계 최초 생산, 최초라는 단어가 늘 안에는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그 다음에 4번이 자사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유기농 농법을 재배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자체 관리. 여섯 번째가 유기농 원료식물 영양소 그대로 농축.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11번째까지 대표 선수 후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이제 내용을 좀 적어놨거든요. 일단 그 우리 매장에 가고 사이트에 보면 뉴트라이트 브랜드 스토리 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북을 가장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한다, 그죠? 아메이 스토리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이거를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읽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90년 전통의 철학과 전통, 그 다음에 최초 생산, 그 다음에 건강식품 및 비타민 세계 미네랄 1인데 우리가 뉴트라이트의 창시자가 칼렌보그죠, 그죠? 칼렌보그 박사님이고 그래서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 전부가 유용하다고 믿고 있던 것은 그 당시에 나 혼자뿐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뉴트라이트 북을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 중국에 고기와 백미를 주식으로 하는 부유층 각기병 등의 질병들을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칼렌보그 박사님 중국에 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신선한 야채와 햄리를 먹는 농민은 질병이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음식 속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생기고 식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럼 1927년 중화혁명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들 격리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먹거리의 영양실조가 발생했다. 이때 아까 생각했던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나뭇잎, 잡초, 동물의 뼈, 녹슨 철제, 못을 끓여 수프와 죽을 만들어서 이제 먹였더니 체력이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칼렌보고 자신의 생각에 이제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귀국해서 영양소 연구를 시작합니다. 알파파 식물 가공, 그다음에 농축 식물에 몰두해서 식물 영양소 연구를 지금 90년 동안 그죠 쭉 이어온 게 이때부터 이제 초로 시작이 됐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지금도 우리가 식물 영양소나 영양소에 관련되는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적어졌다 그죠. 꽤 적어졌습니다 이제 그죠.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게 잘 팔렸나? 그렇진 않았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50개가 팔렸는데 49개가 반품이 들어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식생활 연구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미국인 식습관에 의해서 건강을 나쁘게 하고 생활 습관 병이, 즉 먹거리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미국에서 논문이 발표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세일즈 마케팅 시스템을 넣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듭니다. 이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원료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신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사 농장을 구입하고 원료 식물을 재배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48년 더블엑스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과 당시는 규명하지 못한 비타민, 지금의 식물 영양소를 존재를 간파하고, 그래서 영양학계의 선구자로 불려지죠.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칼렌보그 박사님이 그냥 기업가였다면, 그죠?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업가의 신념을 갖고 계셨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90년 역사의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갈 수 있을까? 그죠? 우리도 그런, 아메이의 철학도 그런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리치 보스 회장님의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그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존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존엄한 존재에게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희망과 꿈을 가지는 거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뭐 사람이나 자연에 위배되는, 그죠? 제품은 팔지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합부터 완제품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어져서 나온 이유가 아마 이 칼렌보그 박사님이 농부였고, 그리고 진짜 건강에 대한 연구가였고, 이런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에서 뭐 어쩔 뻔했겠나라는 생각을 이 내용을 보고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그 스토리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페이지 이렇게 7, 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죠? 세계 판매 1위 기업이고, 이게 이제 유로 모니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뉴트라이트는 세계 1위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 브랜드입니다라고 나오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유로 모니터 리서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유능농법으로 재배하는 게 아까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느냐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칼렌보그 박사님의 또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어진 거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을 4개나 갖고 있고, 이 멕시코나 그다음에 그 브라질,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브라질 그 농장하고, 그다음에 어디 멕시코 농장은 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늘 1등이고, 늘 유기농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제품, 그죠? 무조건 비싸대요.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태블릿 올려놓은 거 보면은 이제 아까 합성 비타민 막 그런 거 올려놓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주부분들도 많고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생활비가 두둑하게 남편이 이렇게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시면 마트 갔을 때 어디 가실래요? 유기농 코너 가실래요? 그냥 이렇게 일반 코너 가실래요? 그죠? 유기농 코너 가시겠죠, 그죠? 근데 가격 비교 차이 해보면 엄청납니다. 한 네다섯 배, 두 분만 해도, 그죠? 유기농이라고 국산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그죠? 가격이 네다섯 배 차이 나죠. 그런데 진짜 유기농 코너에 가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유기농 코너는 언제 우리 가봤죠? 아이가 어릴 때.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가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래서 남편 거랑 아이 거랑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가 두둑하게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유기농 으로 재배하고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했던 농장에서 소유한 이런 제품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비싸지 않게 우리가 구매해서 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농장 가봤나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와서 요즘은 이제 사이트에, 아메이 사이트에 아메이 브랜드 메뉴에 일트라이트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농장 4개가 소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농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농장을 클릭했는데 까맣게 나오면 거기 밤입니다. 카메라 고장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11시, 밤 11시 35분에 들어가서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봤나 하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 그죠? 너무 좋다, 요즘. 그죠? 잘 나오고. 네. 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 농장을 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SBS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이거 그 자료 나중에 드릴 테니까 따로 이렇게 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 연예인들이 소개,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의 건강 식객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셀렌보그, 즉 이제 칼렌보그의 아드님 되시죠. 그 철학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5번째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제품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손수 재배해야 된다라는 칼렌보그 박사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0년도 3월 1일 날 레이크뷰 아까 보셨던 농장에서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선정해서 우바라 농장에서 9월 17일 날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농축을 하고, 그리고 9월 19일 날 이틀 뒤에 순간 건조를 해서 22일 날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의 수확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짧은 기간에. 왜 이렇게 하죠? 영양소 파괴가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시금치는 탁 자르는 순간 엽산이 파괴돼 버리고, 그다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게 요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어디고 거기 저 시장에 가면 제철 과일이 나오면 향이 참 많이 났잖아요. 그죠? 또 복숭아 나오면 복숭아도 향이 막 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심지어는 그 수박도 냄새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향이 납니까? 안 나죠. TV 방송에 보니까 향이 나지 않으면 그 과일에 영양소가 없대요. 그죠? 왜? 사시사철 계속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보관을 오래 하고, 그죠? 그리고 토양성 미네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영양소가 없는. 예. 그래서 그러면 씨앗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 그 신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KBS 뉴스에 보면 총성 없는 전쟁, 씨앗을 확보해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종자 전쟁, 우리 유전자 자원 권리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전 세계 농작물의 종자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40조에서 50조 정도가 되는데요. IMF 금융위기에 우리 5대 종묘 회사, 즉 씨앗을, 우리 토종 씨앗을 관리하는 5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외국 회사로 인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종이라고 생각하는 청양고추 있죠. 그거 드실 때마다 로얄티를 그 회사에 계속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외국으로부터 그 로얄티로 제공하는 액수가 1조 원인데 1조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씨앗 전쟁, 그다음에 종자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메이는 이 종자를 직접 씨앗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카talog에 보면 이제 그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 해서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베스트 오브 네이처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농장에서 만든 영양제랑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농장에서 만든 영양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철학은 지켜가고, 그 다음에 과학은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초점을 어떻게 잡냐면, 씨앗에 있는 식물 영양소 있죠. 그 영양소가 마지막 제품까지 그 영양소가 유지되는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열심히 그 어떤 제품이 레몬을 열심히, 요즘 레몬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래서 레몬을 넣어놨는데 레몬 안에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레몬을 넣었는데, 그래서 원래 그 수확했던 레몬에는 비타민 C가 존재했지만 이게 이제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수확 뒤에 다시 가공을 하고 제품까지 만들어질 때 마지막 제품에서는 레몬이란 이름만 들어가 있지 비타민C는 없는 거예요. 파괴돼 버리는 거지. 만들면서.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비타민C가 파괴가 돼 버리고.
그래서 밖에서 지금 많이 광고하고 있는 식물 농축물을 10가지 넣었다, 20가지 넣었다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축물을 많이 넣더라도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완제품 안에 들어가 있냐. 근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더 또 진행해서 뭘 합니까? 사람이 먹었을 때, 그죠? 먹고 난 뒤에 그 비타민C가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영향을 기여를 하느냐까지, 그죠? 인체 그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다. 그래서 거의 원제품 씨앗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자연과 최고의 과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밖에 보면 활성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땡땡, 아직도 이 비타민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우고 물에 태워서 먹이고 냄새 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타민 순위에 들어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종합 비타민제 순위에 10위권 안에 아직도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습관을 바꿔주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진짜 제품 애용 매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태우고 했으면 이제 좀 순위권밖에 떨어질 때도 됐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직도 그 천연과 활성 비타민인 이렇게 그 합성 비타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아직도 많은 거죠. 아직도 아메이치하게 이렇게 좋은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직 시장이 기회가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이거 먹는 사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활성 비타민은 보면 합성 비타민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빼꼼시 아주 또 순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이렇게 많이 팔린 영양소인데 부작용이 있으니 사용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이 간하면 빠지지 않는, 그죠? 광고에 나오는 거죠. 얘도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활성 비타민과 그냥 일반 비활성 비타민, 비활성 비타민이란 말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활성 비타민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활성 비타민과 그냥 아닌 거를 한번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리면요. 활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부족해, 여성 호르몬이. 그럼 여성 호르몬 병과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호르몬이 바로 들어오죠. 그걸 이제 활성 비타민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활성 비타민이 아닌 것들은 뭐냐면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단백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 아미노산의 일부 내용이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건 활성 비타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고 그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서 쓰이면 그거는 이제 비활성 비타민인 거죠. 그래서 활성 비타민은 효과는 굉장히 빨라. 우루사 뭐 이렇게 아로니인 골드 먹으면 효과 억수 빠르대요. 다음날 바로 그 느낌을 안 돼요. 근데 이건 왜? 작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활성 비타민 아예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환자 있죠, 환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활성 비타민 먹어야 됩니다. 주사로도 맞고. 그런데 대신 뭘 감안해야 돼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왜?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사분들은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의사분들도 이렇게 그동안 만나 뵙고 얘기도 좀 해봤었는데, 의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일 지금 주사 놔서 바로 효과를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간을 두고 이 천연 원료 비타민 같은 것들을 권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 비타민이나 약 같은 것들을 이제 처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또 이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뭘로 도와드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그걸 도와줄 수 있죠, 그죠? 예, 돕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음, 카다로그에 이렇게 초이스해 보면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걸 다 지켜서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저도 저희 집에
선산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한 20그루, 열 몇 그루가 됩니다. 따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은 가진 않지만,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올해는 우리 감 좀 따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족 회의할 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디어 농약을 지고 이제 농약을 치러 가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치고 이제 화학 비료를 사서 넣어야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이 다 매달려 있는데 올해는 감 먹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약 안 치면 됩니다. 그 농약 안 치면 감이 싹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비싼 비용과 얼마나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농부들은 알 수 있을 거고, 농부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농부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좀 감동받으려고 애를 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질소를 땅속으로 불어넣는데 이 질소는 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즉 식물은 질소가 있어야만 충분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과 뭐 칼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질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인분, 즉 이제 동식물 관련되는 사람의 인분이라든지 동물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화학 비료를 넣죠. 질소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소는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영양분이 이제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가 꼭 식물의 생존에 생성에 꼭 필요한데, 이 질소를 이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뭘 넣는다? 콩가식물을 심어가지고. 예. 그래서 콩가식물을 심어서 나중에 콩가식물을 이제 이렇게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시들게 해버리면 이제 땅 속에 탁 들어가서 이 콩가식물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바뀌면서 질소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콩가식물을 심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지렁이를 풀어서 밭을 정리한다길래 좀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좀 저는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를 풀어서 식물을 하고, 그다음 자연 퇴비나 아까 이제 콩가식물을 넣었던 자연 퇴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료식물도 그냥 재배하지 않죠. 어떤 식물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습니까? 아세로라 체리가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식물을 선정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섭리로 식물을 지키고, 그래서 무당벌레와 잠자리와 유종 이런 것들을 해충을 이용해서 식물을 지키려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시기에, 그래서 이제 아소라 체리를 언제 수확합니까? 빨갈 때 가장 맛있는데 푸릇푸릇할 때 수확하는 이유가 그때 가장 영양소가 높기 때문에 그때 하죠. 많이 듣던 우리 얘기였습니다. 양을 통해서 밭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휴지기, 토양을 쉬게 해서 비옥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원료식물을 3, 4년간 재배한 밭은 1년간의 휴耕 기간을 통해서 토양을 쉬게 하는. 그래서 이게 유기농 농법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대로 농축하는 방법도 이렇게 대형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하는 원료를 식물을 작게 분쇄해서 이걸 얼마 만에 한다?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야 영양소를 최대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프레이 드라이로 분리시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다? 9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얘기할 때, 유틸라이트를 얘기할 때 최고, 최초, 유일한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그죠.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타다단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예전에는 싸웠거든요. 막 이렇게 열이 막 나가지고. 아니, 하시다가 다른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아메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를 듣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R&D, 즉 연구개발 비용의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 왜? 제품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통만 하는 거죠. 그, 그, 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A 회사가 만들어서 B라는 우리 유통회사가 받아가지고 제품을 회원들한테 유통을 하면, 그럼 A 회사는 R&D 비용 안 넣었을까요? 그 비용에다가.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이상하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CO의 탑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냥 이렇게 왔죠.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만나면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싸워볼 만도 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프로세스 9, 그래서
캠페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어떤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식물을 선정하고 종자를 선택하고 농장이 거의 24km 정도 그죠? 되는 대규모 농장이다. 그죠? 그래서 수확 과정까지 해서 제조 포장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전 제품을 만들었을 때 레몬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C가 완제품까지 그대로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자, 7번 이제. 예. FDA 의약품 기준의 세계 유일한 GMP 명예 정당이다. 이렇게. 그럼 FDA에서 의약품 기준으로 실은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이렇게 제조하고 유통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의약품 기준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의약품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약품은 왜 GMP 기준을 150까지 이렇게 통과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의약품을 개발했어요. 그럼 고혈압약 하나 안에 그 용량이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10ml라는 알약이 있으면 이 알약이 고혈압을 떨어뜨릴 때 10만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알 안에는 10ml만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근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 10ml 들어가고 어떤 건 20ml 들어가고 어떤 건 30ml 들어가고 어떤 건 11ml 들어가요. 특히 식물 영양소를 넣을 때는 더 심하겠죠. 그죠? 이게 색깔도 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혈압 약을 먹은 사람이 어떤 날은 10이 떨어지고 어떤 날은 20이 떨어지고 약을 먹을 때마다. 그죠? 그게 의약품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알 안에 10ml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WX나 이런 종합 비타민제 그런 기준을 넣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용법을 넣는 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명예 전당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메가3 중금속 관리 기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최근에 또 오메가3 마린 오메가3가 나오면서 이렇게 본사 자료가 있더라고. 그거 한번 다음에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중금속 관리할 때도 식약청이 가지고 있는 관리는 납이 3인데 뉴트라이트는 0.1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는 카드뮴이 1인데 뉴트라이트는 0.1. 그다음에 총수는 식약처 기준은 0.5인데 뉴트라이트는 0.1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추가 관리에서 비소나 BCB. 그래서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은 안전성이죠. 제일 중요하죠. 중금속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자체 기준도 갖고 있는데 이게 오메가3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틸라이트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에 이 관리 기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금속이 검사 다 하고 보테니컬 아까 보였던 라인 9가지 보시면 되고요. 시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서울대 서진영 연구 박사님은 이분 사진을 크게 좀 넣었는데 이분은 이제 갖고 계시는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자문을 항상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마이랩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울트라이트 자체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마이랩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회사 2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회사 중에 H파마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회사의 기술을 아메이에 철학을 넣어서 이렇게 합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과학자문위원회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9번 국가별 영양 맞춤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연세대랑 중국은 북경대에서 WX가 굉장히 리비전이 많이 됐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요즘 좀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뭘 해요? 해외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영양소 공부를 많이 해가. 비타민 E는 이만큼 들어야 되고.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관심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먹고 있는 식습관,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먹는 식습관은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국인들의 장의 길이는 7m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장의 길이는 8m입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결핍이 될 수 있는 영양소와 과잉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와 그다음에 과잉될 수 있는 영양소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와
그다음에 과잉될 수 있는 영양소를 직접 맞춰서 이제 영양 국가별로 맞춰서 맞춤으로 생산하죠. 그래서 직구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직구는 또 목구멍이 안 찢어질란가 몰라요. 알이 얼마나 큰지 처음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더블엑스 요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산되는 더블엑스, 미국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더블엑스 크기 보셨습니까? 우리 거보다 훨씬 큽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덩치도 고 목구멍이 없어 큰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여성분들은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그죠. 그 더블엑스도 넘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 그죠. 근데 그 큰 이따만한 알을 이만한 알을 끝까지 삼키고 계시는 분이 있던데 꼭 이렇게 잘 설명하셔서 이렇게 유트라이트 제품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게 우리 중요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파이토케미칼 국제 심포지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리 활성 연성,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 식물 영양소를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 하는데 이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이렇게 진행은 한국 하면서 다 이렇게 제공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국제 심포지엄도 우리가 하고 식물 영양소 관련된 이제 후발주자들은 식물 농축을 넣겠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만 따라오기 힘들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집중이 15분인데 죄송합니다. 50분 동안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11번째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후원하죠. 그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왜? 그 도핑 테스트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양제가 효과가 굉장히 많다. 다음날 일어나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24시간 뛰어다녀도 아주 지치지 않는다 하는데 약이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죠? 영양소를 꼭, 검증된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 대표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국아미 월드컵 대표팀 뉴트라이트 제품 전달식. 그래서 월드컵 선수들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준구 선수나 이용대 선수나, 그 다음에 뭐, 그, 유남규,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제품을 후원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메이 사이트에, 아메이 브랜드의 뉴트라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팀 뉴트라이트 스폰서십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의 체질의 건강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선수들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이 재산이고 그죠? 자기 몸이 정말 중요한 이런 선수들도 뉴트라이트 제품을 먹고 싶어하고 후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1등하고 너무 최고고 너무 최초고 너무 유일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먼저 자기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믿음이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또 그 상대방 그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제품을 전달하는 건 판매에 지나지 않겠지만 제품과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면 그건 전달이겠죠. 그죠? 그런데 제품과 정보와 감동과 함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죠? 이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더블엑스와 카다록에 있는 제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굿모닝 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